그게 없었으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한 대 맞으면 내 반드시 돌려주고야 말 거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조지 패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조지 패튼은 아무도 관리를 못하는데 전쟁을 잘해. 전쟁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잘렸지 않습니까? 괜찮은 백수의 몰락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을 때 그 여당 안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싫어하는 이 그룹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좀 잃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준석 지지층 때문에 얻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준석 노원병에 공천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국민의힘 후보 안 찍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매우 낮다. 전국을 찾아보면 몇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뭐 이준석 공천할 수 있어요? 대선 후보라든지 네. 당 대표라든지 그 개념이 아니라 후보인데 200 비례대표까지 치면 300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공천 때문에 싫어서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하고 이번 총선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또 뭐 젠더 갈등을 일으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뭐 비판의 일리가 있죠. 적어도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의 존재는 20대 30대의 좀 남성들한테 표가 더 있긴 하지만 전 분명하게 도움이 됐다. 역할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대의원들도 뽑은 거죠. 당원들도 뽑은 거죠. 40대, 50대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2030의 그 동맹을 끊어야 된다. 그 역할을 어쨌건 그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한 거죠. 총선에서는 좀 경우가 좀 달라요. 지금 총선은 그 뒤에 있었던 전 과정에서 2030 세력이 그 윤석열 정부나 또 이렇게 등등해서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뭐 다시 동원하거나 국민의힘을 찍게 만들 힘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포지티브한 파괴력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준석이 이 당이 없을 때 공천 받지 않을 때 입을 피해가 국민의힘이 저는 막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고편이 며칠간 있었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녹취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며칠 동안 했잖아요. 그걸 이제 선거 기간에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 대통령하고 주류 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적이라는 표현은 과하지만은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둬라. 더 가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내치다시피 이회창 전 총리 시절에 이렇게 뭐 내가 사표 낸 거다, 내가 자른 거다 공방이 있을지언정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후에 싹 표변해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뻐가지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울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동북부 벨트라고 해갖고 지금 뭐 이제 젊은 사람들 낸다는 거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강동의 이재영, 동북의 김재섭, 뭐 그 다음에 뭐 이승환.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이해창 같은 경우도 586들 받아들일 때 말이죠. 2000년 총선입니다. 오세훈을 강남 을에 줬어요. 그리고 양천갑. 그때 양천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때 원희룡을 거기다 줬다고요. 될 곳에. 될 곳에 줬죠. 될 곳에. 왜 이럽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좀 키워주기 위해서 좀 해볼 만한데 줘야 돼. 험지 중에 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좋아요. 그 이 사람들이 뭐 또 양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뭐 강남을 달랍니까? 서천을 달랍니까? 스타일들일까요? 그러니 거기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참 상대방들이나 험지로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 어웨이 경기 간다고 하는데 뭐 투구도 좀 입혀주고 쓰여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창도 좀 주고 이거 내가 타는 진짜 애만데 뭘 줬나요 지금? 와, 이 말 타고 가라. 이 말 타고 가라. 뭐 이렇게 다리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는 못할 망정 공천을 주내만해 하는 거는 옹졸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시작은 영입된 청년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영입된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인지도나 체급으로 봐서는 정말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매력은 뭐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경주 체계라 그래서 정권이 뭐 기업들을 무작위 밀어줬다 군사 정권 때 이렇게 했지만 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버드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자산이기도 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들 같은 이제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의 후광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개혁적인 네네. 것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판단력과 메시지 전달 능력이 아주 탁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차 부대를 이끌었던 조지 패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조지 패튼이 말하는데 너무 하트가, 야전군 사령관인데 아주 그 합참에서는 그 이상한 놈이라 저놈 자르고 싶은데 전쟁을 잘해. 전쟁을 잘해. 대전차 부대를 아이젠하워가 품어 안았죠. 그러면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조지 패튼은 아무도 관리를 못 하는데 전쟁을 잘해. 그래서 이제 그 시켰죠. 전쟁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잘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똑같네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고 토론이든 메시지든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굉장히 메시지 전달을 비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경험의 부족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려고 안 해요. 뭐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게 정치인데 그 지는 법을 못 배운 것 같아요. 그 정치는 그 상대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을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국민 마음을 잡는 거지 상대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긴 그렇게 보이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없었으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호승심, 지기 싫어하는 마음, 한 대 맞으면 내 반드시 돌려주고야 말 거야. 라는 거가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거 때문에 강력한 장점이 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말은 좋은 게 장점은 키우고 단점 줄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자기 할 바인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캐릭터, 호승심. 그것인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은 착한 이준석이었다면, 착하고 똑똑한 이준석이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